네, 이제 그 서브 디비전에 대한 좀 기능적인 부분이나 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지브러시랑 뭐 서브 디비전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업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 모델링을 한번 이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작을 해 볼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지금 요런 형태를 잡는 부분을 좀 어려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냐면, 저는 우선 좀 파트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윗부분이랑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서브 디비전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형태를 잡아 나갈 때 이제 여기에다가 그 파이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모양을 잡아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간을 쓰면은 형태는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처럼. 근데 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제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의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컵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놓고, 제가 저번에 서브 디비전 설명 드렸을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의 숫자만큼 서브 디비전으로에서도 생성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벌텍스의 개수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서브 디비전의 원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 레이를 이 커브가 횡단한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서브 디비전 요 모델링을 생성을 합니다. 커브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맨 처음에 아예 파이프에서 작업을 할 때보다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좀 필요 없는 벌텍스 같은 부분들을 처음에 보시고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커브들은 이렇게 지우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회전을 하고 커브로 조금씩 위치를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수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형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추가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렇게 커브를 엣지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조금씩 형태를 더 자연스럽게 잡아줘요. 근데 지금 이 서브 디비전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은 벌텍스로 얼마나 모양을 잡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적은 숫자의 벌텍스로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더 편해지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잡을 때는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이제 얘를 가운데로 좀 옮겨 놓고 이렇게 한쪽 면만 만든 다음에 저는 이 만든 면을 토대로 리플렉트를 돌리거든요. 이렇게 리플렉트를 돌려서 이렇게 완전한 형태를 만들거나, 이게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미러를 이용을 하셔서 놓으시면 돼요, 옆면에. 하지만 이렇게 미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여기에 있는 요 가장자리 부분들은, 떨어진 부분들은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다 붙여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편하신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네, 그러면 저는 우선은 리플렉트를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형태를 만든 다음에 리플렉트를 제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형태인데, 이런 거 만들 때는 대부분 이 면 하나를 만들어서 좀 돌려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애들을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어펜투페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모양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여기 있는 엣지로 바꿔놓고 이제 얘를 계속 돌출시키면서 면을 이어나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스무스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옆면을 끌어다가 좀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도 아까와 같이 아까 이거 할 때처럼 얘를 옆면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리플렉트나 미러를 이용을 해서 반대면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이 형태에서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어레이 폴라라고 원형 배열이 있어요, 라이노에서. 얘를 이용을 해서 0점에서 4개를 이용을 하면은 4개를 360도로 돌리면 아까와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얘네를 가지고 하나로 합칠 건데, 여기서 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하나로 만들 때는 이 면을 맞춰서 만들 거잖아요. 이 벌텍스의 끝길이 맞춰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지금 이 벌텍스가 만나려고 하는 이 자리 부분을 맞춰주시면 작업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한 이 정도만 올리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히스토리를 파괴한 다음에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제가 붙이려고 하는 면을 지워줄 거예요. 반대편도 제가 필요 없는 붙이려고 하는 면을 지워주고,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을 때는 브릿지나 스티치, 점을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스무스로 돌리면은 면이 자연스럽게 잡히죠. 이제 반대쪽 면을 만들 땐 이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얘를 리플렉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위에랑 밑에랑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좀 평평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지금 이 벌텍스로 해놓고 여기 밑에 이 벌텍 스레드를 다 잡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케일로 당겨 주시면 평평하게 또 면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밑에를 평평하게 잡고 싶으시면 여기서 스케일을 당겨주시면 만나는 부분들이 평평하게 잡아줄 수 있죠. 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두 개를 붙일 건데, 이럴 때는 그냥 이 끝과 끝을 잡고
그냥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셔도 돼요.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끝과 끝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뒷면을 막으실 때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B를 이용을 하셔서 뒷면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있는 벌텍스들을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와 같이 스케일을 당겨서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P를 이용을 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위에랑 아래랑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지 좀 깔끔하게 막을 수 있냐면 지금 이 위에 부분에 있는 이 벌텍스랑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4개의 벌텍스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벌텍스랑 맞추려고 하는 지금 이 면에 있는 벌텍스를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위에 게 14개였으니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여기가 14개거든요. 이게 벌텍스 수가 지금 같이 맞으니까 이 벌텍스 숫자를 맞춘 다음에 합치려고 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스티치로 이어주시면 돼요. 스티치나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도 스티치로 막 여기랑 여기를 스티치로 잡고 스티치로 붙이고 이 부분을 스티치로 또 붙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면의 반을 이렇게 지우시고 얘를 리플렉트를 돌려서 반대면도 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밑에가 떨어져 있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엣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면 반을 지울 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엣지가 하나 더 잡혀 있으면 얘네도 이 반이 딱 잘려서 접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러니까 작업을 좀 깔끔하게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럴 텐데 요 벌텍스에 숫자를 맞춰 주신 다음에 다 붙여서 작업을 해준 게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좀 설명을 빨리빨리 드리려고 좀 모델링의 형태가 그렇게 이쁘게 잡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가 지브러쉬로 작업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을 익스포트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뭐 STL이나 뭐 OBJ 상관없이 얘네들을 내보내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STL을 불러왔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되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애를 보면 되게 좀 이렇게 깨져서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라이노에서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면이 막혀서 나온 거고, 위에 있는 애는 보면 지금 이렇게 면이 뚫려 있어서 지금 이 G브러쉬에서는 이렇게 좀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블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깨진 게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을 어떻게 막냐면 지금 이 지오메트리에 여기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보시면 이 클로저리라는 게 있어요. 이 클로저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면이 막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 이 G브러쉬에서는 저는 여기서 이제 G 리메쉬를 한번 돌린 다음에 디바이드를 해서 좀 높여주고 수치를, 그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투명도를 설정을 해서 이제 여기서 투명도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끌어와서 하나로 좀 합쳐주죠. 이게 겹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서브트랙 멀지라고 있는데 이 멀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지게 돼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이나 메쉬를 이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 지리 메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로 맞춰서 면을 통일시켜 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이 길어져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이 정도 부분까지만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형태가 이쁘게 안 나왔던 거는 제가 좀 영상을 좀 빨리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서브 디비전에서 좀 많은 디테일을 못 잡아왔는데,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서 더 모델링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